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한국 국가대표팀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월드컵까지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터진 논란이라 더 뜨겁고 더 불편하고 더 중요합니다. 아로소 코치 인터뷰 논란.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이 단순히 번역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축구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아로소 코치. 홍명보 감독 체제의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전술 코치 역할을 맡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 코치입니다. 그가 최근 포르투갈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에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로소 코치가 인터뷰에서 훈련과 경기 플랜은 내가 담당한다. 홍명보 감독은 팀의 얼굴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보도되자 온라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지 감독 논란이 터진 것입니다. 바지 감독. 이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름만 감독이고 실제 전술과 훈련은 다른 사람이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수장이 실질적인 권한 없이 얼굴 마담 역할만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2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감독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일었습니다. 팬들의 분노, 언론의 추가 보도, 그리고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 이 상황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아로소 코치 측과 축구협회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국내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현장의 감독이라는 식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홍명보 감독의 조력자이고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터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원문을 분석해보면 국내 보도와 실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로소 코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한국축구협회가 한국인 감독인 홍명보를 선임한 상황에서 훈련 방법론과 경기 계획 수립에 있어 유럽식 접근법을 도입할 코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자신이 맡았다는 것이 아로소 코치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번역 과정에서였습니다. 포르투갈어 인터뷰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와 표현이 국내에 번역될 때 코치가 감독으로 번역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원래 의미와 다른 방향으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은 단순한 번역 실수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논란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쌓여있던 불신과 의문이 이 인터뷰에 투영된 것입니다. 번역 오류가 불씨였다면 그 불씨가 이렇게 크게 타오른 것은 이미 많은 장작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로소 코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이야기가 더 잘 이해됩니다. 아로소 코치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유럽 축구계에서 코치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과거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럽 축구, 특히 포르투갈 축구의 방법론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경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력 분야가 피지컬 코치에 가까웠습니다. 선수들의 체력과 신체 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그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전술 코치로서의 경력은 상대적으로 짧거나 연령별 팀 위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직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파말리캉이라는 포르투갈 클럽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현장에서 직접 코칭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구단의 기술적 방향을 설정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로 직접 밝힌 것이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직접 코칭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에서 벗어나 그라운드 위에서 실제 코칭을 하는 것이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맥락을 알고 나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 코치를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코치가 한국 대표팀을 필요로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코치가 한국 대표팀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도록 설계된 것인지, 이번 논란에서 번역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 자체입니다. 아로소 코치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술 시스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비 시 4-4-2 구조를 사용한다. 공격 시에는 3-2-5 형태로 전환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팀의 기본 전술 골격이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서는 3백, 구체적으로 3-4-3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과하게 많은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약점이 왼쪽 풀백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가 공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월드컵 본선을 몇 달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상대할 팀들의 코칭 스태프와 분석팀이 이 인터뷰를 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봤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봤을 것입니다. 수비 시 어떤 구조를 사용하고 공격 시 어떻게 전환하며 본선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갈 계획인지, 그리고 팀의 어느 포지션이 가장 취약한지, 이것을 상대팀 분석팀이 알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구에서 전술 정보는 곧 경쟁 우위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내 전술이 노출되면 그 전술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심지어 취약점까지 공개됐다면 상대는 그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준비할 것입니다. 왼쪽 풀백이 약점이라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상대들은 지금 왼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훈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인지는 경기가 시작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담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치가 외부 인터뷰에서 팀의 전술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부적절한 일입니다. 어떤 팀이든 전술 정보는 내부적으로 관리됩니다. 감독이 전술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훈련에서 연습하는 세트피스, 상대 분석 결과, 이것들은 팀 내부에서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코치진 중 누구도 이것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로소 코치는 이것을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 대표팀의 전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약점이고 이렇게 보완하려 한다. 이것을 외부에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팀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코치가 팀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그 코치는 팀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치가 팀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코치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이 공식 발표를 통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코치가 단독 인터뷰에서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이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승인했다면 그것 자체가 구단 관리의 문제입니다. 만약 감독이 모르는 상태에서 코치가 독자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치와 감독 사이의 소통과 권한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 논란의 더 깊은 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연봉입니다. 이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팀의 전술적 방향을 결정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경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을 통해 드러난 그림은 무엇입니까? 전술 수립과 훈련 계획은 아로소 코치가 담당하고 홍명보 감독은 그것을 승인하거나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는 인상이 형성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번역 오류와 과장된 보도 때문에 생긴 오해인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상 자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팬들과 여론이 이 인상을 갖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 인상이 생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전, 코트디부아르전. 최근 경기들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전술적 혼란, 선수들의 포지션 이해 부족, 경기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벤치. 이 경기들이 쌓이면서 팬들은 이 팀이 누가 이끄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이 증폭된 상태에서 아로소 코치의 인터뷰가 나온 것입니다. 불씨가 있었고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그 불씨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MIK, 메이드 인 코리어.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축구협회의 철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축구협회가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 성인 대표팀을 이끌면서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동일한 철학과 전술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한국 축구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사실 훌륭한 목표입니다. 세계 축구 강국들을 보면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일관된 철학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433 빌드업 체계, 스페인의 티키타카 철학, 일본의 기술 기반 축구. 이것들이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같은 방향으로 훈련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령별 대표팀들이 각각 다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U-23 대표팀, U-20 대표팀, 성인 대표팀. 이 팀들이 같은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MIK 철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인 감독을 선임했다는 형식은 충족됐지만 그 선임의 실질적인 목적인 시스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성인 대표팀 자체의 전술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팀의 방향이 흔들리면 그 아래 연령별 팀들이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은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 사이의 역할 관계가 외부에서 보기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술적 방향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기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간의 철학적 연결이 없어 MIK라는 목표가 공허한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로소 코치 인터뷰 논란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순한 번역 실수였다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해명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치가 팀의 전술과 약점을 외부에 상세히 공개한 것 자체는 해명이 안 됩니다. 번역이 정확했든 오류가 있었든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이 단기적으로 해소된다 해도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감독의 리더십, 전술의 명확성, 시스템의 일관성. 이것들이 월드컵 전까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팬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보고 최소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바람을 위해 응원하고 경기를 보고 선수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은 그 바람을 점점 더 멀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전술이 불투명하고 감독과 코치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월드컵을 앞두고 팀의 약점이 외부에 공개되고 이 소식들을 접하는 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있고 실망이 있고 그리고 불안이 있습니다. 이 팀이 월드컵에서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는 불안. 그 불안이 이 논란을 이렇게 크게 만든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역할 정리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무엇을 결정하고 아로소 코치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이것이 팀 내부에서 명확해야 하고 외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코치의 인터뷰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보 관리입니다. 팀의 전술과 약점은 내부에서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코치가 단독 인터뷰에서 팀의 전술 시스템과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그림을 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수들이 전술을 낯설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MIK 철학의 실질적인 구현입니다. 연령별 대표팀들이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 성인 대표팀의 전술 철학이 U-23, U-20까지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없다면 MIK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를 다시 한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표팀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성인 대표팀의 철학이 유소년까지 공유되고 어느 연령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축구를 합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그 기본 방향은 유지됩니다. 그 결과가 웸블리에서의 잉글랜드 격파입니다. 강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명확한 그림이 있는 팀. 그 그림을 선수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 있게 실행하는 팀. 이것이 일본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드컵까지 몇 달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감독과 코치의 역할 논란, 전술 정보 유출, 시스템 부재. 이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논란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라운드 위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로소 코치 인터뷰 논란.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 논란이 드러낸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술 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사실, 코치와 감독의 역할 관계에 대한 의문, MIK 철학의 실질적 부재. 이것들이 이번 논란의 진짜 내용입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해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홍명보 감독이 팀의 진짜 리더로 나서고 아로소 코치와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 팀을 이끌고 선수들이 자신 있게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월드컵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간을 논란과 해명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훈련이고 전술 정비이고 팀 내부의 신뢰 구축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무대에서 이강인과 김민재가 함께 뛰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